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선체제 출범 후 역대 최장수 원주부시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바로 3년간 부시장직을 끝으로 공직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김광수 원주부시장인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에서는 원주 지역의 현안과 함께해온 3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광수 원주부시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주부시장입니다. 네, 먼저 시청자분들과 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헬로 이슈토크 시청자 여러분, 원주부시장 김광수입니다. 지난 3년간 부시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신 시민 덕분 여러분의 열심히 일할 수 있었고 원주 발전에 기쁨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원주시의 최장수 부시장이란 영광의 타이틀을 얻어서 더 기쁠 수 있습니다. 원주 부시장으로서 최장수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신 우리 원창묵 시장님 또 시민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퇴임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고 자리를 만들어주신 헬로 이슈토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시장님 이제 6월 30일이면 부시장직 예. 퇴임을 하시게 되는데요. 예.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최장수 부시장 타이틀을 가지고 예. 계셨는데 오래 일하신 만큼 그만큼 좀 소회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좀 예.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퇴직인데 네. 아직도 제가 공직을 이렇게 떠난다는 사실은 실감나지 않고 네. 실제 뭐 아쉬움이랄까 좀 섭섭한 마음이 좀 앞섭니다. 네. 옛말에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서 다시 바다로 갔다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생을 마감을 하기 위해서 강으로 돌아와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네. 저 또한 원주시에서 이제 공무원 생활을 쫄병 공무원으로 하다가 네. 공직을 시작해서 원주를 떠나 뭐 도청이나 중앙이나 시군이나 여러 가지 다니다가 지난 27년 만에 다시 저도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최장수 부시장을 공직을 마감하게 돼서 네. 더 기쁘고 좋습니다. 사실 처음 부임할 때는 제가 원주에서 끝날 줄은 몰랐는데 저의 꿈에 그리던 고향에 가서 부시장이라는 어떤 그 명예를 가지고 내려가서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그 각오만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네. 요즘 제 심정은 옛날 가사에 노래 가사에 있을 때 잘에는 노래가 있듯이 네. 그 부시장 시절로 있을 때 좀 더 잘할 걸, 지금보다 더 잘할 걸 그런 아쉬움이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향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그만큼 예. 좀 소감이 남다르신데 예. 그 원주 부시장으로 계시면서 그 가장 큰 성과를 좀 꼽는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부시장 3년 동안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해봤지만 그 중에 이제 국비 추진 그 확보 단장으로서 네. 공모 사업을 약 200여 건 유치해서 매년 원주시에 1조 이상 원을 이제 확보해서 원주시 발전에 이제 보탬이 준 것이 제일 기억에 네. 남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그 국립과학관 유치인데 아직까지도 국립과학관 그 5글자만 들어도 네. 좀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이제 단 하나 뽑지만 대도시에 있다는 그 과학관을 원주에 유치하는 거는 좀 모두 처음에는 고개를 좀 이렇게 네. 저었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제 계란으로 바위에 이제 계란치기라든지 원주가 될 수 없다는 이제 그런 얘기 있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전국에 하나가 네. 원주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저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거 참 추진 과정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강원도 대표 선수로 이제 선정이 됐고 전국이 17개 시도입니다. 17개 시도에서 10개 또 됐고 네. 10개에서 또 3개가 됐고 3개에서 또 1개가 됐습니다. 4차까지 가서 네. 선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짜릿한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약 저희가 7개월 동안 이거를 시장님 중심 우리 직원들이 한 몸이 네. 똘똘 뭉쳐서 이거를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심사위원들한테
PT를 할 때 감동을 주기 위해서 사무실에서도 PT 연습 많이 했고 집에 가서도 사실 식탁에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자다가도 제가 PT를 한 번 더 하면 이게 선정이 되고 한 번 덜 하면 선정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국립과학과는 선정이 됐지만 네. 국립과학과는 50%밖에 유치 안 했다. 왜? 이제 앞으로 잘 만들고 잘 이거를 선정을 해서 좀 시민들이 진짜 전국에 최고 가는 과학관으로 만드는 50%가 남아있기 때문에 50%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떠나는 시간에 오니까 그 마무리를 못하는 게 좀 아쉬운 감은 좀 있습니다. 네. 예. 또 부시장님 그 고정관념을 깨고 해수부 사업도 시도하셨었잖아요. 예. 그 얘기도 좀 들려주세요. 참 처음에 그 해수부 공모사업 신청할 때 네. 야, 도대체 원주는 해양수산부 사업이 될 수 있을까? 네. 왜? 바다가 없는데 해양수산부 사업은 다 바다가 있는 동해안이라든지 남해, 서해의 해수부 사업인데 원주가 할 수 있을까? 바다가 없는데 우리는 조그만 섬강이 있습니다. 네. 섬강 사업에 해수부 사업을 할 때 해수부에 가니까 원주에 뭔 낙동강, 한강, 아무 강인데 뭐 성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강 다음 지도에도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해서 해수공무 사업 할 때 첫 번에 가서는 제가 좀 그렇지만 좀 젊은 네. 사무관한테 제가 2번 쫓겨났습니다. 3번째 가니까 복도에서 네.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진짜 열심히 끝까지 10번은 간 것 같아요. 해가지고 해수부 공모 사업도 선정해서 그때 언론에서도 바다가 없는데 어떻게 해수부 공모 사업이 됐지? 이런 좀 뜻깊은 그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정말 많으실 텐데요. 예. 이 최장수 기록도 있지만 역대 또 최다 출장 기록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좀 예. 이와 관련해서 또 말씀 좀 해주실까요? 예, 제가 한 3년 동안 출장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덜 갔지만 네. 한 200일 이상 이제 출장을 가서 네. 사실 원주가 재정 자립도가 18%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82%는 중앙이나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 국비 확보를 없이는 원주의 현안 사업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3년간 공모 사업 약 200여 건 이상 했는데 돈으로 따지면 약 3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립과학관이라든지 해수부 사업, 또 여주원주 철도라든지 또 치악산 바람길이라든지 또 우리 80년 만에 돌아온 캠프롱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지금 원주는 한 20여 개 현안 사업만 우리 원창무 시장님이 하는 현안 사업만 다 하면 지금 천지개벽이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주는 이제는 군사도시가 아니라 네. 관광문화도시, 수도권 도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주가 옛날에 가졌던 이 도시 이미지와는 크게 많이 변화를 예, 했는데요. 그러니까 출장을 많이 다니시면서 이제 발로 뛰는 부시장이다라는 예, 말씀을 많이 그렇습니다. 들으셨잖아요. 예, 네, 네. 또 그만큼 좀 이렇게 출장을 많이 간다고 해서 그게 바로 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것 같은데 뭐 예. 특별한 비법이나 비결 같은 게 있으셨을까요? 글쎄 뭐 저는 이제 실무자 시절부터 이제 사무관 시절, 서기관 시절 다 모든 것이 이런 중앙부처하고 예산 쉽게 얘기해서 확보하는 거 네.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뜯어온다랄까 예산을 막 뜯어오는데 전문적으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일단 특별한 논리가 좀 필요하고 전국이 똑같이 한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그 돈을 달라 하기 때문에 끈질긴 확보 노력이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옛말에 우는 사람 젖준다는 식으로 열심히 찾아가서 확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렇게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배경에는 말씀해 예. 주신 대로 이렇게 오랜 공직 생활의 이 노하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경험들이 바탕이 되셨나요? 예, 저는 사실 공직을 85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래 보면 동사무소도 근무해봤고 네. 면사무소도 면회도 가서 근무해봤고 군청에 가서 과장도 해봤고 또 시청에 가서 과장도 해봤고
도도 근무해봤고 중앙도 근무해봤고 아마 이제 공기업도 가서 근무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근무를 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도청에 있을 때 주로 기획 예산부서에 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제는 원주에 가니까 내가 이런 모든 경험을 살려가지고 원주에 좀 고향을 한번 발전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했고 이제 시장님께서 저를 부시장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시장님한테 제가 보답하는 길은 일을 잘해서 원주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제가 시장님 그 뜻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어떤 일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좀 일을 생각을 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매일 그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라. 또 세상에는 없는 게 있는데 네. 공짜도 없고 또 노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준비된 자는 언제든지 기회가 온다. 뭐 이런 그런 생각을 갖고서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근에 그 원창무 시장님이 저희 강원 기자회견 프로그램 나오셔서 예. 고집불통 시장이다라는 별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은 좀 어떤 별명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시장님이 이제 고집불통이라고 말씀하신 건 별명을 네, 들은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이제 시민을 위해서 네. 일을 열심히 하다 또 추진력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런 말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별명이 있다면 이제 부끄럽지만은 뭐 그 겸손한 행정가다. 네, 또 뭐 예산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들어봤고 중앙부처에서는 저한테 이제 감자떡 부시장이라고도 아, 네,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중앙에 갈 때 네, 그래도 뭐 어떤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어떻게 자주 만나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자떡을 가져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4시쯤에 출출한 공무원들한테 그 감자떡 김 무럭무럭한 걸 열으면 네, 오지 말래도 슬금슬 옵니다. 그때 이제 서로 얘기도 하고 대화되고 정이 들다 보면 어떤 원주의 현안 사업 얘기도 좀 이렇게 깊숙이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천지개벽 해오갔지 않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시장이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3년간 지켜봤는데 네, 일요일, 토요일 없이 매주 10시에 나오셔가지고 어떤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현안 사업을 챙기고 고민하고 또 궁금하신 현장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원주가 지금 변화되고 관광도시로 천지개벽하고 있지 않나. 이런 시장님의 열정 때문에 지금 원주는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시장님뿐만 아니라 부시장님께서도 이렇게 워커홀릭처럼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예. 이렇게 시장 원주 현안을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워커홀릭으로 일하시면 그만큼 또 후배 직원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좀 미안한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차피 떠날 몸인데 요즘에 와서 생각나는 게 떠나는 사람인데 왜 직원들한테 많이 좀 일을 하자고 잔소리도 하고 왜 그랬나는 게 좀 직원한테 미안하지만 한편으로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일을 했으니까 네. 좀 제 마음적으로 위로가 좀 됩니다. 퇴임 이후에 이제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강원도 뭐 시군 중앙부처 열과 30년 공직 생활을 그래도 최장수 부시장으로 주변에서 좀 저한테 잘했다는 여러 가지 경험을 살리면서 일하길래 새로운 일을 또 도전해 볼까 합니다. 네. 7월 1일자로 원주 의료기밸리 원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의료기가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원주 의료기 산업은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주의 미래 산업은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아마 가서 좀 열심히 하면 또 이 부분이 또 시민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테크노밸리가 의료기기 업체 때문에 존재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마 정부에서 큰 공모 사업을 지금 한 1조 2천억 정도 뭐 이제 지원한다고 전국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네. 그 부분에 원주에서 좀 많이 갔다가 우리 의료기기 업체들 잘 지원하면 우리 의료기기 업체 사장님들 돈 많이 버시고 또 지역 경제가 또 활성화되고, 그러면 그것이 또 다시 시민들한테 피드백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 되는 것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선두 주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예.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예, 아마 요즘에 뭐 모든 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의료기 산업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 되고, 여기에서 일자리도 좀 이제 창출을 하고, 원주 의료기는 디지털 헬스기구 그 특구가 1차가 이제 완료되고 네. 2차로 이제 지정이 돼서 추진을 돼서 한 30개 의료기기 업체가 지금 이제 정부 지원을 받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성과가 많이 났고, 아마 디지털 헬스기구 특구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꼭 필수하고 연관계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준 교훈 중에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는 60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사망률이 높고, 네. 또 기저질환자가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질병을 발생한 다음에 진료가 아니라 이제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게 사전에 예방하고 모니터링하고 이런 방식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뭐 요즘 이제 비대면 병원에 안 가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가 있나, 네. 이렇게 보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앞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정부의 과기부라든지 그 복지부라든지 여러 부처에서 지금 디지털 헬스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부분 많이 벌어다가 네. 우리 지역 업체들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또 활발한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또 부시장님 또 최근에 시장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와 관련된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아, 참 어려운 질문 하시네. 네. 네, 저는 이제 부시장으로서 시민을 위해 노력을 쏟아 부은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 인정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새로 가는 우리 테크노밸리 원장 위치에서 네. 책임감을 갖고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시장 군수는 전 행정 영역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장차한 원주가 50만 인구 수도권 도시로서 원주 행정가 시장으로서 자격이 되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또 그 외에 다른 부분, 또 행정이 아닌 다른 부분은 아직 저는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메울 수 있는지는 더 고민하고, 그래도 시장 후보로 나오려면 과락이 아닌 60점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아직 60점이 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포스트 원창무기 아니냐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36년간의 공직 생활은 끝났지만 새로운 도전을 통해 그간 쌓아온 노하우를 다시 또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으로서 또 다른 행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